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곤 전문가입니다. 금일은 이게 또 뭐 사실 이슈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그래도 꽤나 이슈가 되겠죠. 바로 이제 신라젠이 오늘 이 상장 폐지 관련되는 이슈가 다시 나오면서 상장 폐지 이제 거래 재개 뭐 이런 이슈가 다시 나와주면서 거래 뭐 상패에 대한 이건 다시 연장이 됐지만 어쨌든 거기를 통해서 거래가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라젠이 거래가 재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이 뭐 사실 정말 이 신라젠에 대한 강성주주 이미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저보다 신라젠에 대해서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신라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아무리 좀 봤을 때는 거래가 재개가 되지 않겠나라는 좀 생각과 함께 그러면서 이 신라젠이 거래가 재개가 될수록 수혜받을 수 있는 또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좀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 다음에 댓글까지는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면은 참 아쉽게도 뭡니까? 신라젠의 거래소가 또 뭐예요? 신라젠에 6개월 동안 개선기간을 부여한다라고 하면서 상패 여부 재논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참 이거 뭐 같습니다. 이거 참 피말리는 행동이죠. 사실 상장 폐지라는 이런 제도는 없어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장 폐지가 뭐 없어지지 않는다가 이 거래 정지, 이 상패를 할 거면 그러니까 아싸리 나중에 뭐 하던가 뭐 그 거래가 되는 동안에 알아서 하던가, 이 거래 정지는 너무한 것 같아. 이게 뭐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목적 하에 거래를 정지하는 건데, 이 거래 정지가 무슨 투자자 보호인지, 차라리 거래라도 되게 하면은 뭐 팔든 말든 할 건데 이건 참 너무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지 뭐 뭐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이 거래 정지라는 제도가 있고, 지금은 이 신라젠이 지금 이제 상장 폐지 심사가 발생하면서 이 거래 정지가 다시 뭐였다 6개월 동안 또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많은 분들이 신라젠이 희망 고문만 하다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보면은 신라젠이 왜 이 지금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는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 이 종목이 상패가 될 수 있나 안 되나를 좀 알고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봤더니 자, 다 알 거예요. 자, 일단 실제로 신라젠이 거래 정지됐던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미공개 정보 이용한 주식 거래가 첫 번째 문제, 이거는 뭐 두 번째 문제로 볼 수 있지만 미공개 정보를 위해서 주식 거래를 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자본시장법 위반해서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의혹을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 이사와 뭐 곽병학 전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면서 얘네가 뭐 했어요? 지금 이제 뭐 보면은 얘네가 횡령 배임까지 보면은 뭐 어디 있어? 자본법 여기 보면은 해가지고 금융조사 해가지고 횡령 배임까지 뭐 혐의를 받고 있다겠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신라젠이 사실 신라젠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1.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2. 횡령과 배임. 배임에 따른 이 문제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첫 번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뉴스가 나온 걸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자, 미공개 정보 알고 주식 미리 판 신라젠 전 대표 뭐라고요? 2심도 무죄다.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 지금 신라젠 보면은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왜냐고 하면은 코스닥 시장에 있어 신라젠의 팩사배 이거는 뭐 사실 나올 거 없고, 이 뒤에 나온 내용 봐야지. 뒤에 나온 내용 보면은 뭐라고 해요? 미공개 정보가 생성됐다고 보기 어렵다. 지금 3월과 4월에 만들어진 문서만으로는 팩사백의 중간 분석 결과가 부정적일 것임을 예측되는 미공개 정보는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발표 이전에 전달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손실을 회피한 것이 증명되지
안 된다고 덧붙였고 또 뭐라고 해요? 피고인이 임상 실험 실패를 예견했다고 하면은 보유하던 뭐래요? 스톡 옵션도 시급히 매각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고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한 후 주식을 매도했다거나 주식 매매가 비정상적으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미공개 자료를 이용한 이 매매가 아니다라고 지금 법원에서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뭐야? 이거는 일단 사실 2심까지 무죄를 표했기 때문에 사실 진짜 뭐 엄청난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땐 이거는 무죄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신라젠이 거래정지가 됐던 가장 큰 이유. 자, 거래정지가 됐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가 됐다? 삭제가 되는 거죠. 삭제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이 횡령배임에 따른 문제, 이게 제일 웃겨. 나는 이 주식에서 제일 웃긴 게 횡령배임에 따른 거래정지, 이게 뭐 진짜 욕 나오는 게 이건 그냥 지들 마음대로야. 그냥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뭐 거의 뒷돈을 먹이는 게 아닌 이상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냥 지들 마음대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횡령배임이 무조건 거래정지가 되고 상장 폐지가 되느냐라고 봤을 때 실제로 뭐야? 자,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 횡령배임, 횡령배임 이제 관련해갖고 실제로 공소제기 뭐 확인하고 뭐 고에 거래 정지됐다가 지금 최신원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이미 징역 2년 6개월 받고 떨어졌죠. 횡령 사실적으로 떨어졌지만 SK네트워크스 거래되고 있습니다. SK그룹 거래되고 있어요. 자, KT 같은 경우도 박종욱 KT 대표와 구형모 따라 횡령 사실 확인했지만 KT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250억 지금 횡령했지만 거래되고 있어요. 한국특강 같은 경우도 장세현 전 대표 42억 원 배임 횡령 혐의 확인했지만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횡령배임 때 이거 그냥 지들 마음대로 그냥 거래됐다가 거래 정지시켰다가 그러는 거 보면 사실 이 횡령배임 가지고 무조건 거래 정지시키고 상장폐 시킨다,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 횡령배임도 크게 문제로 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다른 종목들이, 제가 종목이 너무 많아서 얘기를 안 하는 거지만 다른 종목들도 여러분이 찾아보면은 횡령배임을 통해서 거래 정지를 시켰다가 이후에 거래 재개를 다시 거래 재개된 종목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존재하고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만큼 횡령배임에 따른 문제가 사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지만 이것도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기 때문에 저는 이 1번과 2번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상장 폐지로 연결돼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사실 생각을 해요. 생각하고 있고, 또 가장 큰 건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횡령배임이 아니라 신라젠이 어떻게 상장됐냐고 하면 신라젠이 이거죠. 신라젠이 이제 상장된 게 기술특례 상장입니다. 신라젠 상폐 논란의 기술특례 상장 무턱 높아진다라고 하는데, 기술특례 상장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냐, 원래 이 상장이 될 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고 상장을 시킬 수가 없지만 이 기업의 기술을 보고 뭐한다? 기술을 보고 특별하게 이 기술만 가지고서 이 기업이 영업이익이 적자든지 뭐하든지 다 상관없어. 그냥 이 기업의 기술만 보고 특례 상장을 시킨 거예요. 상장을 시켰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지들이 뭐 하는 거야? 이거는 지네가 직접 이 기업의 기술을 확인했고 기술을 뜯어봤고 그렇기 때문에 상장을 시켰다. 스스로가 뭐요? 인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게 100%는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역사적으로 기술특례 상장 기업이 상장 폐지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특례 상장 기업은 상폐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온 게 그것 때문이에요. 아무리 얘네 기술만 보고 상장시켰기 때문에 5년 연속 적자든지 10년 연속 적자든지 얘네 기술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러한 기업에 대해서 얘네가 지금 이거를 상장 폐지시킨다고 하면은 얘네가 뭐요? 지 발등을 스스로 찍어버리는 거죠. 아, 우리가 바보 멍청이 병신 호구였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꼴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신라젠이 상폐된다고 하면 스스로가 내가 바보요, 내가 병신이요, 내가 호구요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라고 하면은 신라젠이 상폐돼야 될 어떠한 문제도 저는 사실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첫 번째가 기술특례 상장이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횡령 배임은 이미 다른 기업들도 이슈가 된 기업들이 많지만 엿장수 마음대로
거래되는 종목은 거래되고 거래 안 되는 종목은 거래 안 되고 이게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애매모. 그냥 지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횡령배임은 무조건 상장 폐지다 하면 그 차라리 상패인데 이거 아까 얘기 다 보여줬다시피 거래된 건 거래되고 거래 재개된 애들은 거래 재개되고 이게 뭔 이게 뭔 상황이냐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또 뭐예요? 실제 주가 거래이 됐던 아까 뭡니까? 미공개 자료를 이용한 주식 매매가 어느 정도 이 무혐의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런 걸 모두 봤을 때는 사실 신라젠이 상장 폐지보다는 거래 재개 쪽으로 저는 좀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신라젠이 과연 거래가 재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것이 필요하냐고 하면 바로 이거죠. 유의미한 임상관건. 이제 사실 근데 이것도 사실 웃겨요. 어떠한 기업이 임상에 실패했다고 거래 정지시키고 임상 실패해가지고 상장 폐지되는 기업 봤습니까? 임상 실패해가지고 거래 정지되는 기업 봤습니까? 얘네는 실제로 신라젠은 임상보다는 이미 얘네 같은 경우는 뭐 얘네 그 자본에 대한 부분 이것도 나중에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것도 해소가 됐죠. 유증을 통해서 해소가 됐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기업의 존폐 여부에 따른 이런 부분을 봐야 되는 건데 존폐 여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무슨 유의미한 임상이 관건 이러고 있으니까 이것도 웃긴데 어쨌든 뭐 유의미한 임상이 나와줄 수 있는지 못 나와줄지 봤을 때 진짜 뭐 임상에 실패했지만 신라젠은 뭐야? 팩사백이죠. 팩사백 같은 경우 어때요? 미국의 FDA에서 희귀 의약품의 지정 최근에 언제입니까? 2020년도 최근에 아니죠.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자본을 통한 뭐 한다? 자본이 들어온다. 뭘? 지금 세계적 항암 바이러스 기술력 확신하면서 신라젠을 인수하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냐고 하면은 신라젠에 대한 이런 것들, 신라젠에 대한 이 팩사백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고, 아까 기업의 존폐를 이야기해야 되는 자본적인 부분에서도 뭐예요? 세계적 항암 바이러스 기술력 확신하면서 신라젠을 인수하면서 뭐 한다? 거의 1000억에 달하는 자금이 유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신라젠의 입장도 뭐라고 합니까? 신라젠의 입장도 뭐라고 해요? 개선기간 동안에 뭐하라? 연구개발 인력 확충 등 단기간에 실현 가능한 과제를 부여했다. 그러니까 지금 신라젠이 지금 뭐 한 게 불가능한 거를 지금 거래소가 요구한 게 아니라 다 가능한 것만 과제를 부여했다고 하고 있고, 신라젠 대표도 뭐라고 합니까? R&D 인력 확충 등은 단기간 실현할 수 있는 과제, 적극적으로 개선 계획을 이행해서 6개월 후에 거래 정상화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지금 본 팩사백 같은 경우는 지금 항암 바이러스 플랫폼 기술 주력으로 R&D를 진행하고 있고, 팩사백은 신장암 임상 2상과 흑색종 임상 1비 이상상을 각자 수행 중이다 라는 이야기를 봤을 때,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번 6개월 뒤에는 신라젠이, 신라젠이 얘가 신라젠에 대한 기업을 뜯어보고 얘가 뭐하는 애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애초에 뭐다, 거래 정지가 되었던 상장 폐지 사유에 대한 부분이 이 어느 정도 불확실해졌기 때문에 이제 해소가 되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정말 6개월 뒤에는 거래가 재개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자, 그러면 이제 많은 주주분들이 신라젠을 보유하신 주주분들이 이 종목을 그러면 가지고 있으면 거래 재개가 되면 좀 대박이 날까요? 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 좀 다시 얘기하고 싶은 게, 자, 일단은 신라젠은 거래 재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나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미 이 상장 폐지까지 갔다 오고 이 불안한 마음으로써 거래가 너무 오래 정지되어 있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이것을 들고 있던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신라젠이 거래가 재개가 돼도 얘를 못 믿고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보고 논란 가서 소뚜껑 보도 놀란다고 뭐예요? 신라젠이 이제 뭐만 하면 무서워가지고 뭐예요? 이거 신라젠에 대한 기존 보유자들이 매도세로서 돌아설 확률이 높지 않은가? 매도 돌아설 확률이 높지 않은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신라젠이 거래 재개가 되더라도 정말 엄청나니 다시 뭐 임상 3상 승인이라든지 뭐 이러한 엄청 큰 이슈가 아닌 이상은 뭐다? 아무래도 매수보다는 매도 포지션이 강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신라젠을 정말 들고 가겠다고 말리진 않지만 이번에 신라젠을 통해서 크게 신라젠을 통해서 크게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이 생겨버렸잖아요. 누굽니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신라젠 인수한 기업이죠. 누구예요? M2N이란 기업이에요. M2N. 아니 진짜로 당시에 신라젠이 그래도 신라젠이 한때는 뭐예요? 한때는 정말로 뭐했다. 시총 2위죠. 시총 2위가 맞나요? 신라젠이 2위가 맞나? 3위였나? 어쨌든 시총 2위였던 것 같아요. 한때 시가총액 2위를 갔던 이 기업에 지분을 20% 인수할 정도로, 뭐 때문에 정말 이 거래 정지되고 뭐하고 하면서 참 운 좋게도 지분 20%를 인수하게 된 게 뭐다? 이 M2N이란 기업이다. 그러면은 아무리 봐도 제가 신라젠 결국에 최대주주 관련 수혜라고 했죠. 최대주주 관련 모멘텀에 따라서 신라젠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이 M2N이라는 기업도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차라리 신라젠을 신규 나중에라도 이제 거래 재개되고 매수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아니면 저와 같이 신라젠 거래 재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하면 M2N 저가 매수의 기회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좀 생각하는 부분인 거죠. 자, M2N 같은 게 좀 또 재밌는 게, 얘는 재밌어요. 얘는 여기 보면 1,000원대에서 29,000원까지 올라갔던 이유도 1,000원대에서 거의 30배 올라갔죠. 30배가 올라갔던 이유도 왜 올라갔느냐? 얘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얘네 기술이 아니라 미국이 뭐했다? 미국의 뭐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하는 회사에 투자를 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M2N은 과거에도 이제 코로나 치료제를 얘네가 만든 게 아니라 개발하는 회사에 투자했다 해가지고 뭐였다? 얘네가 1,000원대에서 29,000원까지 약 30배의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로는 참 재밌는 회사인 거죠. 참 투자를 잘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런 회사가 그래도 다시 뭐한다? 다시 신라젠에 대한 인수를 한다. 1,000억을 투자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진짜 대가리에 총 맞지 않고서야 이 기업의 미래를 이 기업의 미래를 장담하지 못하고서요. 정말 여러분들 그냥 거래정지 되어 있는 기업에 1,000억을 투자하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정말로 그만큼 뭐예요? 그만큼 이 신라젠이라는 기업이 누가 봐도 진짜 가진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M2N이라는 기업은 뭐했다? 30배가 올라간 데 있어서 미국 코로나 치료제 개발한 것이 또 투자한 것이 이력이 돼가지고 크게 수익을 봤던 기업이니까. 그래서 일단 M2N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굳이 살 이유는 없어요. 사실 왜냐고 하면은 주가가 이런 식으로 지금 뭐 하면서 엄청나게 급등 나왔죠. 그 다음에 무너지면서 이제 살살 바닥 다지기 나와줘야 될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 구간대가 분할 매수 구간이 맞은데 이제 아래로 한 4,000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이 전고점에 대한 지지, 전고점 지지하는 거 보면서 첫 터칭이 나왔을 때 강한 상승 한 6개월 뒤에 나와주지 않을까 좀 싶은데 한 5,000원 정도 근방에 나오면 4,000원에서 5,000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를 진행한다고 하면은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서 이제 쑥쑥쑥 좀 바닥 다지다가 바닥 한 6개월 정도 되겠죠? 6개월쯤 딱 지났을 때 신라제 슬슬 다시 거래 재개 이슈 나오면은 급등했다가 실제로 거래 재개된다고 하는 순간 바로 일단 상한가로 시작하겠죠? 그러면서 M2N이 좀 크게 수혜보지 않을까까지 좀 예상을 해보면서 자 어쨌든 오늘의 방송은 뭐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신라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래 재개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신라젠에 대한 이 미래 가치를 정말 믿는 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신라젠이 거래가 안 되니까 차라리 M2N이 5,000원을 깼을 때 단기 바닥을 노리고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웅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